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12주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이고 이번 학기도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12월까지 과제를 제출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과제 잊지 말고 꼭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인데요. 조선 후기는 1592년부터 1910년 또는 1636년부터 1910년을 조선 후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그리고 복습 시간에 살펴봤던 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정치에도 변화가 있었고, 산업에도 변화가 있었고, 신분에도 변화가 있었고, 종교에도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케이 할 건지, 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본 개항이라는 게 있었네요.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생활과 문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글, 소설, 그리고 노래로는 판소리, 그리고 뭐 풍속화 같은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조선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 후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약 300년 정도, 아이고 3000이네요. 300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서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배우면 오늘 시간은 끝입니다. 자, 재밌겠죠? 재미없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병자호란은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진왜란은 1592년, 병자호란은 1636년부터 해서 1910년에 조선 안녕 안녕 네, 조선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은 배웠죠? 그런데 아직 병자호란은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이 무엇이었습니까? 1592년에 일본과 조선이 했던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또는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라고 해서 조일 전쟁이라고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병자호란은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임진왜란은 일본하고 싸운 건데 병자호란은 그러면 누구랑 싸운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자, 병자호란은요, 1636년에 있었고요. 중국의 청나라와, 네, 우리 중국 학생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조선과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것을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병자는요, 옛날에는 병자
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936년이 병자년이었어요. 이거는 네, 해입니다. 그리고 라는요, 전쟁이고요. 이 호는요, 중국 민족 중에 하나인 여진족. 맞나요? 중국 학생들? 네, 중국 역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여진족과 싸웠던 전쟁을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과 함께 이 병자호란은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갑자기 1592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뿅. 자, 그때 일본이 조선을 공격했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위험해, 명나라 우리를 좀 도와줘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명나라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조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 하면서 도와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와줄 때 뭘 사용합니까? 돈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음식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에요. 기억이 나요? 네, 7년이에요. 7년 동안 돈, 사람, 음식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누가요? 명나라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나라의 힘이 매우 많이 약해졌어요. 자, 국력은 나라의 힘을 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아이고, 너무 힘을 많이 썼어. 네, 이렇게 힘들어했죠. 부끄럽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그 이것을 기회로 생각한 여진족에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 그리고 여러 민족을 모아서 1610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처음의 이름은요, 후금이었는데요. 나중에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름이 후금이고 뒤에는 청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청나라라고 일단은 소개를 할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청나라하고요, 명나라하고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둘 다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자, 명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야, 까불지 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명나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청나라는요. 야, 너희들 임진왜란 때문에 힘이 많이 약해졌잖아. 다 죽어가는 명나라 하나도 무섭지 않거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선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조선은 명나라하고 매우 친했어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서로 도왔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오,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청나라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이것들 봐라. 와, 나 빼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한 조선부터 잡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 헐! 조선이 놀랐죠? 자, 그런데 그때 조선은 어땠습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매우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청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힘 없잖아. 우리 말 이제 잘 들을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너희하고 사이좋게 지낼게.
어쩔 수 없이 청나라와 교류를 하기로 약속하고요. 청나라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는 그래 알았어. 지켜볼 거야 하면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선생님이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선생님이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가 조선이죠. 자, 여기가 명나라고요. 청나라는 이 북쪽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인데요. 청나라의 군대가 자꾸 이 국경으로 와서요.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과 음식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또 왔어? 왜 자꾸 괴롭혀?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가 원래 약속과 다르게 조선에게 많은 식량이나 돈을요 달라고 했어요. 우리 좀 도와줘. 그래? 뭐가 필요해? 금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명나라하고 싸울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황금, 말 3,000마리, 군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조선이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황금도 가져가고 말도 가져가고 군대까지 주고 나면 조선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 진짜 너무하네. 네, 조선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조선에서는요, 청나라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야, 청나라 진짜 싫어. 양반도 백성도, 우리도 정말 청나라가 싫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선은요,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못 참겠다.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시죠? 그럴까? 청나라를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나라가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아주 화가 났죠. 네, 화가 났어요. 귀여운가요? 이것들 봐라.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라고 하면서 청나라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왕자, 신하, 우리한테 보내. 그리고 조선, 너 우리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조선에선 죄송해요. 자, 그렇게 사과하지 않으면 조선을 공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조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싫은데? 사과 안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에서는 그 사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 청나라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오, 그래. 알았어.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1636년에 청나라의 황제였던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20만의 군대를 데리고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20만 명이래요. 진짜 많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청나라는요, 말을 타고 싸우거든요. 이 말을 타는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기병은 굉장히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왕이 살고 있는 한양,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공격을 해오는 바람에 왕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야, 너무 빨라. 우리 군대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기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양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왕 인조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요. 한양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어, 안 되겠다. 일단 여기에서 피하자. 여기에서 숨어 있자. 이렇게 말하면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때 조선의 군대는 1만 3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아까 청나라가 몇 명의 군대가 왔다고요? 20만 명이고요. 조선은 1만 3천 명이에요. 와, 청나라에서 정말 많이 왔죠. 그래서 결국 청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남한산성을 지켰어요. 이것을 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요, 겨울이었어요. 자, 겨울이면은 음식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성 안에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청나라는요, 40일 정도 포위를 했어요. 조선의 임금 인조는 당장 나와서 항복해라!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성 안의 식량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힘드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나라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사실 명나라에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미안해. 왜냐하면요, 명나라도 지금 이 나라 안에서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야, 미안해. 우리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진짜 힘들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네, 그래서 조선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청나라가 계속해서 항복해,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왕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기로 했어요. 자, 항복이 뭐예요? 내가 졌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항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항복을 하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좀 슬펐어요. 헐, 슬프다. 자, 어떻게 항복을 했느냐면 이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쿵, 쿵, 쿵 이렇게 땅에 닿았어요. 이거를 3번 한 거예요. 그럼 머리를 총 몇 번 닿았어요? 9번 닿았죠.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아주 슬퍼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항복을 했느냐면 삼전도라는 곳에서 항복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전도에는 지금 여러분 롯데월드 알아요? 알죠? 네,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이죠. 이 놀이공원 근처에 아까 말했던 삼전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복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어머! 밀매요!
여러분 어때요? 잘 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인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조는 3번 절을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9번 땅에 닿았어요. 이렇게 조선은 항복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으로 이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하지 않고 청나라와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럼 명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어디가? 미안해. 아이, 좋아. 자, 이렇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누가 당했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국민이나 백성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전쟁 후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자, 이렇게 청나라의 군대가 돌아갈 때 조선의 여자를 50만 명이나 잡아서 데리고 갔어요. 50만 명. 어휴, 네. 자, 이 여자들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 목적은 돈이었어요. 다시 돈 받고 팔 거야.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바로 이 여자들의 가족, 아빠나 남편, 오빠, 이런 사람들의 돈을 받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있었겠지만 돈이 없는 백성들은요,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건 우리를 2번 죽이는 일이야. 너무너무 슬퍼. 이렇게 조선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청나라에 잡혀간 이 조선 여자들은 과연 잘 지냈을까요? 잘 지내지 못했겠죠. 청나라에서 여자로서 슬픈 일을 아주 많이 당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남자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다시 조선으로 돌아갔는데요. 조선에 있는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보고 더러운 여자,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여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휴,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병자호란은 조선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슬픈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렇게 공격을 한 청나라에도 잘못은 있죠. 직접적으로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조선의 여자들을 잡아서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더 큰 잘못은 정치를 하는 이 조선의 양반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양반. 이 양반들은요, 이미 명나라는 약해지고 있었고요. 청나라는 계속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고요. 지나치게 명나라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야, 명나라와 의리를 지켜야지. 명나라가 최고야. 명나라를 배신하면 안 돼. 명나라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청나라를 무시했어요. 야, 저 청나라 여진족이야. 여진족은 나빠. 여진족은 배운 것도 없고 잘 알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청나라를 무시했어요.
이 양반들이 조금 더 정치를 잘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명나라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청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도 있겠죠. 둘 다 사이좋게 지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청나라와 더 사이좋게 지냈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좀 더 넓은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되고요. 그렇게 세계를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옛날의 실수를 알고요. 이거 접니다. 지금의 시대에 적용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그래서 병자호란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